주식시장, 정규장이 시작되는 아침 9시, 장이 열리자마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검색창에 뜹니다. 거래량, 변동성 폭발, 실시간 상승률 탑, 빠르게 종목들을 스캔하다가 나름 괜찮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아니면 놓치겠는데? 당신은 서둘러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매수하자마자 차트는 정점을 찍고 급락하게 됩니다. 당신의 단타 매매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주식 트레이딩 고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단타도 종목 선정이 반이다. 하루에도 수천 개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막상 당일날에 진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는 종목은 소수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세력들에게 돈을 퍼다주는 초보 개미가 아닌 세력과 함께 수익을 보는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의 안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단타, 그럼 고수들은 어떻게 매매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다 알려드린다면 일단 당일 사고 파는 트레이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큰 시장의 흐름을 체크합니다. 지수가 어떻게 오르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종목의 집중도, 세력이 띄우는 갭의 크기 등 게임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시장을 주도할 업종이나 테마를 확인합니다. 명분이 강한 종목일수록 확률이 좋고 높은 수익을 줄 MVP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MVP 종목들은 세력이 상승통전 거래를 돌리는 편이다 보니 시장의 이목이 자연스럽게 쏠리고 오늘 먹고 빠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됩니다. 다만 이런 명분이 좋다고 해서 일봉의 위치가 좋지 못하다면 시세의 연속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는지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 눈으로 빠르게 스캔하고 판단해서 재빨리 진입하거나 먹잇감이 덫에 걸려드는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처럼 조금 긴 호흡으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기법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매매하는 방식으로 템포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프로세스만큼 마인드와 원칙도 중요한데요. 초보자들이 흔히 빠지는 탐욕, 조급함, 공포와 같은 심리를 다스려서 뇌동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멘탈을 다잡고 마이너스 3%면 손절, 추세가 깨지면 손절과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심리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고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 가까울수록 단타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 프로세스 중에서 단타를 칠 만한 일봉의 공통적인 기초를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거래량과 높은 변동성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데요. 나만의 기법인 양봉기준봉 2분의 1 지점에서 눌림목 매수를 했다고 쳐볼까요? 매매 기법은 달랐지만 결국 서론에서 봤던 상황처럼 똑같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일봉 자리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속기 쉬운 자리였어. 전체적인 시기상 밥그릇이 형성되는 이국면 박스 과정 속에 있다 보니 장대 양봉을 바로 뽑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2분 만에 단기간 이격을 급하게 띄운 목적도 생각해보니 오늘 대시세를 주기보다는 개미를 터는 매집봉일 가능성이 있겠다. 또 거래량도 처음에만 집중되고 결국 급감한 걸 보니 차기 파동은 기대하기 어렵겠지 라고 일봉과 분봉을 같이 보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 나만의 기법으로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유니테스트가 오늘 유의미한 양봉을 뽑아줄 자리였고 내가 그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시험의 문제의 정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치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세력은 정답을 향해 가는 정석적인 우상향 분봉 추세를 만들거나 혹은 개미 같아서 장중에 크게 흔들어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지지점을 지지한 다음 우상향을 펼쳤을 겁니다. 그때 기준봉 2분의 1 지점 전후로 매수했다면 괜찮은 수익을 얻었을 수도 있겠죠. 일봉이 가능한 자리여야 분봉의 단타도 그 안에서 기법이 먹히고 물리더라도 탈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 장이 열리고 종목들이 검색창에 뜰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당일 먹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적당한 크기의 양봉을 뽑아줄까? 라고요. 분봉의 종착지는 결국 일봉의 의도라면
그럼 일봉이 가는 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봉이라는 시냇물도 결국 주 월봉이라는 큰 물줄기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차트를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밥그릇 패턴 영상에서 세력들은 크고 작은 밥그릇 모양의 차트 구조를 만든다고 배웠었는데요. 현재 위치가 하락하는 1번인지 매집하는 2번인지 본격적인 시세를 내려는 3, 4번인지에 따라 일봉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자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작전 세력 비밀 영상에서 세력들은 조막, 중위, 메이저의 크기로 템포가 운영된다고 봤었는데 세력의 운용 규모나 전략에 따라서도 시세의 연속성은 달라질 겁니다. 만약 조막손이 운용하는 작은 밥그릇이라면 적은 거래로 짧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 단타가 어렵겠죠. 반면 메이저라면 대시세가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 시세의 연속성과 높은 거래량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률 높은 단타는 중위 이상 스케일의 세력 혹은 밥그릇 규모에서 주가를 띄우려는 의도가 있는 3, 4번 자리에 나오는 양봉이 이상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고수들은 1주 월봉 모두 2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자리를 선호하기도 하고 스윙 안에 단타가 있다 라는 말도 사실은 이런 밥그릇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죠. 내가 단타를 치려는 일봉의 위치가 작은 밥그릇의 상단이라면 상승하는 규모도 크지 않고 더 이상 먹을 폭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나온다고 해도 신중한 진입이 요구될 겁니다. 앞서 봤던 유니 테스트처럼 밥그릇 밑둥이 만들어지는 2번 자리의 급등은 양봉의 연속성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진입을 자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도, 인바디도, NHN도 모두 같은 맥락인 겁니다. 좋은 일봉 자리를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단타의 확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절반 조건인 거래량과 매물대, 재료, 갭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거래량과 매물대의 조건은 뭘까요? 단타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받쳐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순매수에 의해 촉발되는데요. 마치 로켓이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상승하는 종목도 거래량이 많을수록 주가를 올리는 에너지로 작용하죠. 당일 얼만큼의 거래가 터질 것이냐에 따라 양봉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급등이 나왔다면 다음에도 비슷한 거래가 나올 때 비슷한 수준의 양봉폭을 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매물대의 동향에 따라 터지는 거래량과 상승폭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앞전에 저항 매물대가 크게 있어서 양봉을 길게 뽑아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신고 거래량이라는 에너지가 받쳐졌기 때문에 극복하고 오를 수 있었죠. 당시 분봉을 보면 계속 저항을 받았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준 덕분에 장중에 상한가에 근접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타는 거래량이 높은 곳에 쳐야 합니다. 잠재적인 매수자들도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지가 있고 물리더라도 지지점에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시총이 낮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크라운 혜택 홀딩스처럼 호가창이 가벼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호가창이 가볍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적은 거래량으로 급하게 올렸다가 뺄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죠. 이런 종목들은 단타를 한다고 해도 매도 물량이 적어서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팔고 싶어도 받쳐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물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조막손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변동성만 보고 들어오는 개미들을 꼬시는 걸로 이용하는데요. 수는 시총 391억에 유통주식 수 621만 밖에 되지 않았던 소형주입니다. 밥그릇이 다 완성되기도 직전에 자산 재평가 재료가 터지면서 오전에 틈을 안 주고 바로 상한가를 보냈는데요. 상줄 때의 거래대금은 단 60억 밖에 되지 않아서 적은 돈으로 주가를 쉽게 띄웠죠. 그리고 다음날 오전장에 짧게 최대 22.24%의 상승과 함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겼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세력들이 이렇게 적은 거래량과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간 치고 빠지는 편인데요. 단타로서 적합하지 않은 종목임에도
많은 초보 개미들이 급등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당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저는 시총 400억 이하이고 적은 거래를 내는 종목은 잘 건들지 않는 편인데요. 제 개인적인 이상적인 기준은 시총은 최소 그 이상이고 거래량은 최종적으로 당일 유통 주식 수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호합니다. 코스닥 중소형주의 세력주의 경우 거래 대금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0억 이상적으로는 1000억 원대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단타를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최소 승 같은 정확선 종목들은 거르고 한일사료의 호가창처럼 호가와 거래량이 탄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우상향 변동성을 주는 종목을 찾을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매물대를 보겠습니다. 단타는 매물대와 매물대 사이를 먹고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가가 매물대 위에 있으면 지지 역할을 하고 밑에 있다면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의 빈 공간은 저항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빅텍처럼 주가가 밑에서 상승한다면 1차 매물을 직면하기 직전의 갭까지는 쉽게 오르겠다 라고 목표가를 예상하고 단타를 쳐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후 1차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바로 뚫는 게 아니라면 그 지점이 시세의 최종 종착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며 진입을 자제해야겠죠. 만약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저항을 받거나 물린 개미들을 털려고 흔들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됩니다. 빅텍은 매물대를 몇 번 두들겼지만 결국 긴 윗꼬리와 음봉으로 저항을 받고 다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부분들은 장중에 갈 것 같아 보여도 물리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표면상으로 저항을 받고 내린 메커니즘이지만 이걸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점에서 자주 두들긴 걸 보아하니 차기 돌파를 위해 앞전 저항 매물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빅텍처럼 물려있는 매물을 사전 작업을 통해 미리미리 해결해주고 올리거나 적은 거래로 천천히 받아가면서 올리거나 곧바로 뚫을 생각이라면 기존 물량을 다 받아줄 만큼의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죠. 빅텍이 2차 상승을 시도한 날을 자세히 볼까요? 앞전 언덕 매물을 사전에 다시 거래량을 주면서 윗꼬리봉으로 계속 개미들을 흔들면서 매물을 소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후 주가가 언덕 매물을 최종 돌파하려고 거래량을 주었지만 결국 저항을 맞아 윗꼬리가 달리면서 당일 돌파는 실패하게 되었죠. 그래도 바로 다음 날에 신고 거래량을 주고 최종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근접한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왜 이 자리에서 신고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상한가 마감을 해주지 못한 걸까요? 정답은 2차 신규 매물대 부근이기 때문에 새로운 저항과 매물들을 맞닥뜨렸기 때문이었겠죠. 그래도 종가가 21.91%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거래량이라는 많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까 봤던 네이버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앞전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려다 보니 신고 거래량이 터졌고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온 것이었죠. 어쨌든 미리미리 해결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려 한다면 거래량이라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빅테크와 네이버는 매물대를 돌파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몰리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한 번에 쏠릴 정도로 테마나 재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빅텍은 전쟁 이슈가 그날 시장을 온종일 지배했었고 네이버는 AI만 붙기만 하면 날아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젠스왕 CEO가 네이버를 방문한다는 이슈로 당일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주도주와 테마가 있는 곳에 거래량이 몰린다. 단타 매매자들이 꼭 재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전 테마와 재료 완전 정리 영상에서 재료의 강도, 유통기한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죠? 단타도 당일이라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재료가 강하다면 전에 봤던 순회 사례처럼 밥그릇 상황이 아직 완성되지 못하더라도 네이버나 빅텍처럼 매물대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모두 극복할 정도로 거래량과 양봉을 뽑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날 재료와 테마를 품은 대장 종목이 높은 확률과 수익을 주는 MVP 단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방과 아시아나 항공을 보겠습니다. 둘 다 중메이저 수준의 밥그릇이 완성되기에는 아직 이른 자리이지만 이상하게도 동방은 거래량과 양봉을 뽑아줬고 아시아나는 적은 거래로 짧게 치고 빠졌을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방은 중동 정세 불안 이슈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해운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었는데요. 단순 위기론으로 불거진 게 아니라 실제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보다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로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해운 운임지수가 급등하면서 당일 해운 섹터들이 테마를 형성하는 MVP 종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아시아나는 대한항공과의 합병에서 EU 승인이 유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습니다. EU 승인이 나더라도 결국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보니 재료가 불안정해서 짧게 치고 빠진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당일 기사를 보고 재빠르게 판단해서 종목들을 거를 수가 있겠죠. 혹은 어제와 장 개시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미리 파악해서 대장주로 갈 법한 종목들을 관심에 두었다가 오를 때 단타로 치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LG CNS는 AI 모멘텀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인물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방한해서 LG그룹을 만난다는 재료로 LG 테마로 올랐다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자로 방한한다는 재료가 당일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장 개시 전에 미리 지켜봤다가 넥장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아가는 걸 확인한 후에 짧은 단타를 칠 수도 있을 겁니다. 재료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는 이전에 테마와 재료 완전 정리 영상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떡잎부터 남다른 애들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가갭을 띄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이 시작하기 전에 일봉자리도 좋은데 동시호가에 갭을 띄워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가갭도 세력이 만듭니다. 그럼 갭을 만든 세력의 의도는 뭘까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첫째, 세력이 그동안 열심히 매집해서 물량 세팅이 다 되었는데 이제 막 주가를 띄우려는데 중간에 추격하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매수할 틈을 적게 주고 바로 올리기 위해 갭을 높게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무언가 좋은 재료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 앞뒤 안 가리고 바로 돌파를 해주기 위해 나온 결과물일 수도 있죠. 첫째와 둘째는 상한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타로서 가장 이상적인 갭일 겁니다. 드림 시큐리티처럼 클로드 AI의 미토스가 전 세계에 깔린 기존 보안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공포감과 양자 컴퓨터라는 강력한 테마가 겹치다 보니 높은 갭과 점상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어제 탔던 개미들이나 매물대에 있는 개미들을 세력이 시가갭을 줘서 한 번에 털어주기 위해 만들기도 합니다. 장중에 어느 정도 털렸다 싶으면 다시 되돌아서 올리기 위해 활용하죠. 이런 종목들을 단타를 치려면 주가가 지지를 받고 되돌려지는지 시간을 들여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시가갭을 보고 들어온 개미들에게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갭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순의 사례처럼 이런 갭은 고가에서 터는 게 목적이다 보니 시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타 종목으로서 제외해야 되겠죠. 시가가 높다고 무조건 세력이 털고 간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양봉의 저점과 고점 사이의 폭을 먹고 나오는 단타 매매자 입장에선 높은 갭은 먹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양봉은 낮은 시가로 시작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하는 장대 양봉이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의 시가갭은 주로 10% 이하의 갭을 띄운 종목 위주로 필터링을 하는데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최대 15% 이내의 시가갭만 허용하는 편이죠. 갭과 일봉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보고 이게 가기 위한 갭인지 털기 위한 갭인지를 판단하면서 진입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단타 매매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일봉인데요. 밥그릇상 중간그릇, 큰 밥그릇 구조에서 3, 4번의 자리에 시세가 나오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12%의 시가갭을 주었는데 그 갭은 마침 최종 저항선을 돌파한 갭으로서 시작하면서 시세 분출 의지를 보여줬었죠. 돌파 이후 차기 매물대까지 갭 공간이 넓다 보니 쉽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높은 거래량이 나왔고 거래 대금은 2,520억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더욱 확신을 준 것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발행을 미국이 승인하자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강력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주가가 눌렸더라도 결국 최종 기준봉 시가를 지지하고 이파를 주었고 최종적으로는 상한가를 가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단타 초보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적절한 자리에 있는 일봉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수백 번 매매하고 큰 손실을 보면서 뒤늦게 체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빠르게 실력을 늘려드릴 수 있도록 가장 이상적인 일봉과 가지 않는 자리 2부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